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우선 미국의 3대 지수가 마지막 거래일에 일제히 하락하면서 장을 마무리했습니다. 참 탄탄하게 상승했다가 연말 들어서는 오히려 힘이 좀 빠지는 분위기가 연출이 됐었는데 그렇다면 연말의 부진을 면치 못했던 미증시 이유가 있을까요? 네, 미국에서는 많은 투자가들이 연말, 특히 이제 12월 달에 들어가면 세금 대책과 연관된 매매를 하게 되는데요. 그의 그 주식 투자로부터 얻은 투자 수익이 많을 경우에는 소득세 신고 시에는 급여소득세와 합산이 되기 때문에 높은 세율을 적용을 받는다고 합니다. 이 때문에 투자가들의 연말 포트폴리오 재조정은 항상 연례적으로 찾아왔고요. 또 평가손이 컸던 종목들을 이익이 나는 종목들과 함께 매도를 하게 됐을 경우에 이를 그 텍스 로스 셀링이라고 하는데 이 전략이 올해는 유독이 많았다고 합니다. 특히 그 12월에 텍스 로스 셀링 같은 행위가 많았던 것은 아무래도 크리스마스 전까지 나스닥 지수 같은 경우는 33% 상승했고요. S&P 같은 경우에도 26% 넘게 상승을 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절세 목적에 의해서 이런 그 차익들, 매물들이 계속 쏟아진 것으로 보여집니다. 하지만 이런 텍스 로스셀링 같은 경우는 1월 달 들어가면 다시 반등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큰 영향을 끼치지는 않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습니다. 네, 텍스로스 셀링, 세금 절감을 목적으로 손실이 난 투자 자산을 매도하는 행위를 의미하는데요. 다만 1월 들어서는 다시금 반등할 수 있는 실마리가 나올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그럼 미국 증시 연말 장세가 좀 아쉽게도 실종됐던 만큼 새 1월 효과가 찾아올지도 굉장히 궁금한데요. 특히나 1월 같은 경우에는 1월 20일 트럼프 당선 이내에 취임이 있기 때문에 더욱더 변동성이 제기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소장님께서는 어떻게 보실까요? 네, 미국 그 증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새해 연초 같은 경우에는 트럼프 대통령의 취임을 앞두고서 폭풍 전야처럼 좀 고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트럼프가 출범하면은 주요 정책들과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이 밝혀지긴 했지만 막상 실행에 들어갔을 경우에 어떤 영향을 줄지는 까보지 않고서는 전혀 모른다는 겁니다. 이 때문에 통상적으로 개인 소비가 어느 정도 통상 정책에 의해서 영향을 받을지도 좀 더 확인할 필요가 있겠고요. 재정 정책과 관련된 불확실성이 여전히 해소되지 않는 상태이기 때문에 막상 그 뚜껑을 열었을 경우에 찬물을 끼얹을 수 있다는 측면에서 큰 손들 같은 경우는 적극적으로 매매하기가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런 그 환경 속에서 눈치 빠른 투자가들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 말에 찾아와야 했던 소형주 특수들, 소형주가 대형주보다 더 많은 투자 수익을 기대했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텍스로 셀링에 의해서 소형주들이 실종이 됐습니다. 이 때문에 이번에는 소형주들이 1월 효과에 의해서 좀 찾아오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이 상당히 커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2024년도에는 보통 그 주목받는 IPO가 없었습니다. 1월 효과라는 것은 그 신규 상장 종목들 중에서도 의외로 주가가 빠져서 시장에 관심 못 받던 종목들이 1월 달에 다시 관심을 받게 되는데요. 이런 현상들이 이제 일어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이 때문에 현재 그 트럼프의 세금 감면에 의해서 수혜를 입는 중소형주들, 또 규제 완화와 관련된 지방은행주들, 그리고 대표적으로 중소형 지수의 종목이라고 할 수 있는 러셀 2000과 연계된 러셀 2000 ETF 같은 경우에도 시장에서는 상당히 주목하는 종목이라고 합니다. 미국에서는 1월 효과가 높은 확률로 찾아왔지만 찾아오지 않은 적도 있었는데요. 이렇게 됐을 경우에는 그의 주시장은 어김없이 약세장으로 전환했기 때문에 1월 초 주시장의 흐름이 연간 흐름을 좌우할 가능성이 크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1월 초의 흐름을 잘 살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나 큰 손들은 적극적인 매수가 좀 어려울 수 있을 것으로 보는 반면에 눈치가 빠른 투자자들은 중소형주 위주로 매수를 좀 할 수 있을 것으로 저가 매수의 기회가 나타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특히나 1월 효과로 인해서 러셀 2000 지수 그리고 ETF가 상승세를 보여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트럼프의 감세 정책 그리고 규제 완화로 인해서 수혜를 볼 수 있는 그런 종목들, 섹터들 위주로 함께 지켜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자, 미국 증시는 2년 연속 강세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앞서서 브리핑 때도 잠시 말씀을 드렸었는데 S&P 500 지수 같은 경우는 1년 사이에 23% 그리고 2년 동안도 거의 50% 넘는 상승 흐름을 보여줘 왔습니다. 자, 그렇다면 새 완만한 상승을 예상하고 있다면 글로벌 투자 자금은 계속해서 미국 쪽으로 집중을 할 수 있을지 아니면 신흥국 쪽으로 좀 다시 리밸런싱이 될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실까요? 네, 트럼프 행정부가 취임하고 난 뒤부터는 아무래도 신흥국 쪽으로 자금들이 좀 빠져나올 가능성이 있지 않나 보여집니다. 신흥국 증시는 지난 10월 달부터 주가 조정에 들어갔었는데요. 트럼프가 내세운 아메리칸 퍼스트의 영향으로 인해서 미국 유의 자산을 매각하고 미 달러 자산으로 급속히 유입하는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흥국 주가를 보면은 미 달러 지수와는 역의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는데요. 달러가 강세이면은 신흥국 주가는 좀 하락하는 자금 유출이 좀 찾아오는 면이 좀 강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행정부는 이런 달러 강세에 대해서 거부 반응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달러 강세가 더 이상 진행하기는 어려워질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이 때문에 신흥국 중에서도 내수주도 국가 그리고 자원이 많은 국가들 같은 경우에는 트럼프 행정부의 영향에서 어느 정도 자유스럽다는 점에서 앞으로 인도나 브라질, 동유럽 국가를 중심으로 해서는 해외 투자 자금들이 꾸준하게 유입될 가능성이 좀 더 관심을 좀 두셔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네, 트럼프 당선인의 미국 우선주의, 즉 아메리카 퍼스트로 인해서 강달러 현상이 작년 말에 내내 지속이 됐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신흥국 증시는 좀 부진한 모습을 보여줬었는데 우리 증시도 마찬가지였었고요. 다만 앞으로는 그 상단은 다소 좀 제한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앞서서 브라질이나 인도, 신흥국들 위주로 좀 살펴보면 좋겠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럼 그 중에서도 콕 집어서 이 나라다 하는 그런 국가 있을까요? 네, 그 월가 쪽에서는 지금 인도 증시를 주시하라는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데요. 인도 증시 같은 경우에도 3분기에 실질 GDP 성장률 같은 경우는 5.4%로 지난 1년간 상당히 좀 안 좋았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그 일부 지역에 내렸던 기록적인 폭우뿐만 아니라 6월 달 총선에 따라서는 재정 지출이 일시적으로 감소한 영향이 컸었기 때문에 그러는데요. 하지만 현재 인도 같은 경우는 활발한 생산 활동뿐만 아니라 소비도 계속 일어나고 있고요. 기업 투자도 계속 일어나고 있다는 측면에서 앞으로 1년간 7%의 높은 성장이 예상이 된다고 합니다. 여기에 인도 중앙은행 같은 경우에는 지난 12월 6일 날 지준율을 0.5%포인트 낮췄는데요. 이로 인해서 시중의 유동성이 20조 원 정도 유입되는 이런 효과가 있었고요. 또 물가도 정부 목표로 지금 떨어지면서 올해 2월 달부터는 단기 금리도 인하될 것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 10월 달 이후에 주가가 꾸준하게 조정을 받아왔다는 점, 그리고 현재 주가 수익 비율 같은 경우에도 5년 평균치의 바닥권에 근접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보면은 주식시장이 다시 반등 흐름을 타는데요. 특히 인도 증시에서도 투신 운용사의 그 주식형 펀드의 계좌 수가 1억 계좌가 넘고요. 매달 4조 원 정도의 신규 자금들이 꾸준히 유입되고 있기 때문에 외국인 자금이 본격적으로 유입되는 시점에서는 인도 증시가 다시 화랑을 탈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인도 증시와 관련된 펀드도 한번 관심 있게 고려 대상을 좀 삼아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지금 바로 구독을 눌러보세요. 실시간 경제 뉴스, 투자 전문가들의 다양한 시황과 정확한 분석, 또 알찬 투자 정보까지 신뢰할 수 있는 저희 서울경제TV와 함께하세요.